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가 인공지능과 로봇 그리고 나서 관로열고에서 이거와 관련한 우리 녹색연합하고는 뭐 어떤 연결고리, 연관관계는 없을까라고 해서 우리의 과제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예, 말씀드릴 순서는 인공지능이 무엇인가라는 것하고 로봇과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과제를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예,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면 아마 워낙 그 알파고를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언론 매체상에 보도가 되어서 저보다도 더 자세히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다라는 부분이 영어로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능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이게 하나의 기술이다라고도 되어 있지만 또 어떤 책에서는 이게 하나의 과학이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니고 있는 지적 능력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인공적으로 구현한 기술 혹은 과학을 인공지능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걸 우리는 보통 AI라고 하는데 이 AI가 이미 아마 알고 계시듯이 그 조류 이 조류 독감이가 그걸 AI로 표기를 합니다. 그때 저희가 막 그 단체에 가서 이 이니셜을 좀 바꿔 달라 이런 요구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빨간색으로는 지능이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능이 뭔가,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거나, 혹은 제 몸속에 있는 혈액이 제 몸의 체온을 일정 온도로 유지해 준다거나, 이것 또한 저는 지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학습하고 이 부분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모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지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인공지능은 지능을 인공적으로 구현해 보는 게 인공지능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기술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 저는 이 중에서 예를 전공을 했습니다. 퍼지 논리 이론이라는 부분을 매우 깊이 있게 공부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먼저 유전 알고리즘은 지네틱 알고리즘인데 우리 몸 속에 있는 유전자, 지인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뭐 돌연변이, 교배 뭐 이런 걸 거치면서 적자 생존을 하는데 그 적자 생존의 논리에 의해서 최적의 그 어떤 초기치 같은 걸 찾아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조금 이따가 신경회로망을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신경회로망을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가장 큰 문제가 글로벌 미니멈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만들어지는 그래프에서 최소의 극점을 찾아내야 되는데 한 번씩 출렁출렁 할 때마다 극점들이 하나를 로컬 미니마라 하고 가장 밑에 있는 걸 글로벌 미니마라고 합니다. 이 신경회로망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글로벌 미니멈까지 내려가 주어야 되는데 중간 로컬 미니멈에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하고 있는 일을 컴퓨터한테 맡겨놓자 이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과 의사가 감기 처방을 한다. 환자가 와서 뭐 열이 나느냐, 콧물이 있느냐, 재채기가 있느냐 쭉 물어본 다음에 그분이 약을 처방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자기가 내리는 처방의 전체를 if then의 룰에 의해서 컴퓨터한테 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내가 감기 걸렸다라고 딱 들어가면 열이 나느냐, yes, 콧물이 나느냐, 재채기가 있느냐, 이렇게 쭉쭉쭉 체크하고 나면 그 의사가 처방했던 약을 조제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그걸 우린 전문가 시스템이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인기를 끌고 있었고,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IBM 왓슨이나 혹은 얼마 전에 그 구글의 알파고, 이런 부분들도 모두 다 약 인공지능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강인공지능은 뭐냐요? 우리 사람같이 자의식을 가지는 인공지능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매우 유익할 것 같은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매우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최악의 경우는 강인공지능 중에서 가장 겁나는 부분이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면 어떡하느냐. 그게 가장 우리를 위협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따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강인공지능은 아직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한 100년은 걸려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1999년에 대구대학교에 왔습니다. 1999년에 대구대학교에 와서 2001년에 제가 학생들한테, 우리 학부생들한테 사격 로봇을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게 어떤 건가 하면 목표물이 로봇, 정확한 지능 로봇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물 로봇이 도망가게 하고 얘를 쫓아가서 우리 비비탄을 쏘아서 걔를 맞추는 로봇을 한번 만들어 보아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연구년을 갔다 왔는데, 갔다 왔더니 한국지능로봇경진대회에서 300만 원 상을 받고 만들어 놓았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로봇이 하나 쭉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3명의 로봇, 조그마한 로봇이 쫓아가서 마치더라. 근데 네가 이걸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교수님 비비탄으로 이 조준 계속 쏴서 거리가 얼마일 때 가장 그 목표점에 잘 맞히는지를 알아낸 다음에 이 로봇이 목표물의 로봇을 쫓아가서 그 거리가 올 때 총을 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학부생이 지금 이걸 만들었구나. 슈퍼컴퓨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노트북 성능도 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발전을 하니까 작은 걸로 우리 사람의 머리를 구현해낼 수 있게 되어버린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메모리라고 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몇 메가바이트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서 빅데이터라고 해서 수많은 자료가 공중에 떠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한 제가 조금 전에 3가지의 알고리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의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알고리즘 기술들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빠른 속도로 발전해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알파고가 딥러닝을 하고 있구나, 버전 18을 썼구나, 얘는 16만 판 정도의 바둑 기보를 학습시켜 주었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경회로망의 구조가 48층까지구나. 우리가 보통 바둑은 사람의 직관이다라고 하는데 그 직관을 얘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까지 왔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이미 여러 가지 다 알고 계시듯이 사람하고 퀴즈 대결에서 컴퓨터가 이미 오래전에 2011년도에 벌써 이겨버렸어요. 체스도 이겼고 바둑도 이겼고, 얼마 전에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었던 나가수죠. 우리 노래 부르기 위해서 누가 제일 잘 불렀느냐. 사람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걸 컴퓨터가 평가하겠습니다. 사람 전문가하고 1, 2, 3위를 정확히 같이 맞추어내서 그 표현은 컴퓨터는 이 인공지능은 우리 사람의 감정은 아직까지는 이해 못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성립이 되었구나, 맞추어졌구나라는 걸 알면서 야, 벌써 사람의 감정까지도 얘가 이해하도록 인공지능이 발전했구나라고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방송국에서도 오셨습니다만 기사를 컴퓨터가 대신 작성해주고 소설을 대신 써주고 논문을 키워드만 몇 개 넣고 나면 SCI라는 게 저희 교수들이 SCI급에 싣기 위한 논문이 어렵습니다. 근데 컴퓨터가 거의 뭐 짧은 시간 안에 논문도 써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되고 있어서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기사를 제가 봤더니 2020년 도쿄올림픽은 카메라와 드론으로 사람이 없이 자기들이 알아서 카메라가 자동 추적해가면서 축구선수 누구 하나를 쫓아가면서 중계하고 하는 걸 자동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약간은 어렵게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제가 그냥 간단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로봇은 뭐냐? 이 로봇 속에 이런 옛날의 로봇은 이런 매니플레이터 정도의 로봇이었는데 이런 로봇이 지능 로봇으로 바뀌어지면서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그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로봇이 만들어지는구나. 우리 가정에서 일부 쓰고 있는 청소 로봇, 집에 가만히 요즘 청소 로봇을 집에 한번 써보시면 이게 충전 스테이션인데 얘가 방에 아무데나 갖다 놓고 나면 자기가 청소 다 구석구석 다 하고 충전 스테이션을 찾아서 자동 충전하고 있습니다. 청소 어디 안 하고 어디 했는지도 스스로 다 합니다. 이런 부분들, 또 우리나라가 만들어내었던 휴보라는 로봇,
일본은 뭐 아시모도 만들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휴보를 만들어서 큰 성공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4년에 화성입니다. 여기가 화성 탐사선 오퍼튜니티하고 스피릿이라는 두 개의 로봇이 화성에 가 있습니다. 화성 탐사하는 로봇이 2004년에 이미 화성에 가 있고, 카이스트에서 격투하는 로봇도 만들었고, 제일 두려운 로봇이 이 로봇입니다. 우리가 동영상으로 제가 한 1, 2분 되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만들어 놓은 페퍼 로봇입니다. 영어와 일본어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제일 못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인공지능이 제일 못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자연어 처리 부분인데, 우리가 밤 이런 거 얘가 과연 알게 될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이 로봇을 한번 보시면 야, 이거 자연어도 완벽하게 서로 이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두려운 부분들입니다.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제가 너무 소름이 착 끼쳤는데, 사람 자체를 계몽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만,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의 발전을 어느 선에서는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정말 지금과 같이 인간이 지구를 지배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과한 걱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으신 분들 앞에 감히 인공지능이라는 부분이 이렇게까지 두렵게 할 수 있는 거냐,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이게 시간이 30분만 하라 그래서 빠르게 진행을 하는 바람에 좀 급하게 진행을 해서 이해 안 되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